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9월에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 경계 심리가 커진 가운데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이 오는 7일 미국의 노동부는 9월에 고용 동향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9월달 이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숫자는 27만 5천 명 증가해 저번 달 31만 5천보다는 줄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8월에 3.7%와 동일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조금 더 주목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장에서는 임금의 상승 속도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임금 인플레이션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제가 방금 포인트로 잡았던 비농업 부분과 임금 상승 속도 여러분들 역시도 꼭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페드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페드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언급하면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페드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는 명확한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시카고 연은 총재도 내년 봄까지 금리 수준을 4.5에서 4.7 수준으로 제시하며 강도 높은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였는데 이거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악재가 나온 건 아니고 이전과 동일한 스탠스를 꾸준하게 시장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8.45달러로 플러스 0.79%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약세, 달러 강세, 금 가격은 보합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권 수는 21만 9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8월 말 이후에 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안 좋게 연결이 되게 된다면은 이거는 시장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뭐 지켜보는 수준 그 정도의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의 9월 달에 감원이 46% 급증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 내용으로만 본다면 실업률이 뭐 그렇게 떨어지거나 한 건 아직까지는 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탄탄한 상황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실업률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 그때 움직여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유로존 8월 소매 판매 전월비 0.3% 줄었다.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버티는데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 미국은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 훨씬 더 이전보다 많이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들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국가는 이 지금 당장 터지는 건 아니더라도 나중에 시간을 조금 봤을 때 이 시장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럽이 어떻게 보면 화약고 중에 한 군데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영국 쪽에서 법인세를 인하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채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었죠. 자, 그런데 이때 영국 정부에서 급하게 시장 개입을 진행을 했는데 이유가 뭐였나 싶어서 봤더니 이 내용 나옵니다. 연기금의 붕괴 직전에 채권 시장이 개입했던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의해서 연기금이 실질적으로 붕괴가 될 조짐까지 보여지다 보니까 이 중앙은행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서 긴급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사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채권 매입이 14일에 종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길트채의 수익률이 다시금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랑은 다른 건 달러가 약간이나마 약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 보여주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길트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
영국발 이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제가 포인트로 잡아드린 영국 쪽 이것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MF 경기 침체 위험 점점 증가하고 있다. 내년 경제 성장 2.9%에서 또 하향 조정. 전 세계의 경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미국이 이 경제, 전 세계의 경제가 안 좋으면 조금 숨고르기를 해주지 않겠냐. 자, 그런데 미국은 확실히 전 세계를 안 봅니다. 미국은 그저 미국 내의 경제만 봐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다? 다른 나라들 안 좋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우리나라 물가 잡고 우리나라 경제 좋으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미국을 기준으로 이 정책을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지 이렇게 해주길 바란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러시아랑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다시 추가 대러 제재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내용이 나오고 있고 에너지 대책을 공식화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요거 한다라고 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게 그렇게까지 시장이 통할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 에너지 부분에 투자가 굉장히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디스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영업이익이 올해 하반기에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이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완제품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부품의 판매량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런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삼성전자 이 반도체 빙하기에도 감산 없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거 몇십 년 만에 오랜만에 반도체 많이 들어보셨죠? 치킨 게임. 최근에 ARM 인수에 대한 이야기도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넘쳐나는 현금을 어디다 쓸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내용을 딱 보면은 떠오르거든요. 과거에 이 치킨 게임이 만들어질 때마다 삼성전자는 항상 살아남았고 죽어나간 업체들 보면은 대만 쪽의 디램 업체들 그 다음엔 일본 쪽의 뭐 도시바 이런 데들 타격을 좀 많이 받고 막 그랬었는데 자, 다시 한번 치킨 게임에 불이 붙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지 심지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장비들이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에서 가격을 낮춰서 치킨 게임을 걸어드린다? 라고 하면은 뭐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주요한 고객처들도 있고 기술력도 괜찮다 보니까 버틸 겁니다. 근데 싼 가격으로 시장을 침투를 하려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나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타겟이 중국 말고 다른 나라가 되든지 말든지 일단 또 하나의 이 기업이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삼성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훨씬 더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요 내용이 치킨 게임으로 연결이 될지는 우리 같이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치킨 게임이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단기간에 실적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때는 뭘 주목해야 되냐? 점유율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경쟁사가 파산을 하는지 이건 파산까지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봐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엔 다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뭐 나쁘다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수 있고요. 자, 그렇기에 일단 계속해서 이 감산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부장도 계속해서 꿈틀꿈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부분에 어느 정도의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해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제가 이러한 식으로 미리미리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영상 그 소개란 있죠? 거기 텔레그램 링크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에너빌리티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어제 나온 반등 이후에 나온 모습이 나쁘진 않죠. 자, 그래서 현재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대차 잔고 18만 주가량 줄어들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역시도 같이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커버링이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현재 위치가 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점 부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약간이나마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빠져봤자 얼마 안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가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별 부담 없이 봐도 되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주는 게 이 뉴스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차 잔고와 공매도가 꾸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에너빌리티 현재 위치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에 이 후속 뉴스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신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야기가 나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첫 번째는 해상풍력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 수소, 신재생, 뭐 차세대 원전 이러한 부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거 상황들이 저는 다 괜찮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일단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게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 국내에서는 일감이 꾸준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걸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수소랑 섞어가지고 혼속 혹은 수소 터빈을 통한 이 발전 이런 걸로 계속해서 진화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수소 발전은 이제 시작점인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 수소랑 엮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세대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 주요 SMR 기업에 투자도 해놓은 상황이고, 그 기업이 꾸준하게 수주를 받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이 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자, 그리고 최근에도 이 폴란드 쪽의 원전이 미국 쪽에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두산이 여기에 이 협력사로 참여를 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원전은 향후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두산이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만 놓고 보자면 일단 미래에 대한 가치도 괜찮고 지금 당장도 공매도가 줄어들어가지고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급도 한번 보게 된다면, 자,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뤄졌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국인 매수해주는 거, 이걸 1순위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순위 같은 경우에는 기관, 그리고 3순위는 개인의 매도세가 되겠다. 개인 매수세 아닙니다. 매도세가 되게 된다면 요 아래쪽에서 엮여 들어가면 빠른 시간 내에 반등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차트를 놓고 봤을 땐 현재 위치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11선, 이게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를 이제 뚫어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쌍바닥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쌍바닥 이후에 이제 추세 전환의 약간의 시작, 요거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11선이 이렇게 돌아설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게 된다면 일단은 21선까지 도전해보는 거, 그리고 21선까지 도전을 했다면, 자, 여기 481선, 60일이랑 겹쳐있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11선 돌파하면 21선까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하는 건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자, 과거의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뚫었을 때 많이 갔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일단 여기 21선까지는 10일 뚫으면 쭉 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도 힘이 조금 더 좋으면 61선까지는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61선이랑 481선이랑 겹쳐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공매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거 계속 줄어들게 된다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저점일 시그널로서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뉴스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일단 1순위가 외국인이고 그 다음이 기관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놓고 봤을 때 현재 11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일단 여기 돌파해주는 거 기대하고, 돌파한다면 최소 21선까지는 가줄 것 같고, 운이 좋다면, 힘이 좋다면 61, 480 겹쳐있는 부분까지 가줄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요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차근차근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 분석을 해보고 이에 맞는 전략 대응을 맞춰나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에너빌리티 분석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바람으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